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 합병 반대 의사 접수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달 10월 23일 임시주총 관련되는 개최 이제 공시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해서 일본 판매 허가 획득 소식도 나왔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흐름부터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9월달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죠. 그래서 여전히 FOMC 여진과 그 다음에 이제 셧다운 관련되는 우려감과 뭐 자동차 노조의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연계될 수 있는 부분, 학자금 대출 상한, 계속 이제 악재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다우지수는 0.13% 반등이 좀 나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45% 일단 반등이 나왔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자 10원 이제 30전 정도가 올라가면서 이러면 이제 외국인 쪽에서는 선물 매도죠. 어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조금 매수가 있었는데 오전장에 보시게 되면 지금 외국인 선물 쪽에서 1조가 넘게 일단 매도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코스닥 쪽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더 많이 매도를 하고요. 기관 쪽에서는 이제 단기로 이제 금융투자는 오늘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수급이 얕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4천억대 매수, 코스닥에서도 한 800억대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의 어떤 하락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2500선 밑단에 내려와서 2460선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32% 정도 내려왔죠. 이게 이제 그 명절 관련해서 이제 자금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이후에는 사실 이제 뭐 연말 되면 대주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10월달 이후에는 개인들의 어떤 매도 흐름들이 보통 나오는 흐름이고 10월달 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해기가 시작되죠. 그럼 보통 이제 10월, 11월 정도 되면 뭐 기관들의 어떤 해외 관련되는 부분들은 현금 관련되는 어떤 유출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 어떤 시기인데요. 이런 흐름들이 이제 9월 달에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낙폭은 좀 줄였습니다. 예. 그래서 830선까지 지금 내려왔고요.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지금 뭐 거의 한 7배,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3배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많으면서 오늘도 여전히 좀 부진한 흐름의 주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이런 IT 쪽의 어떤 흐름들이 지금 하이닉스가 한 3% 가까이 밀리고 어제 좀 나름 좀 버텼던 반도체 소부장들도 조금 약세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TFE 정도만 지금 이제 뭐 5%, 파크 시스템즈 1%, 어제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고요.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어제 이제 뭐 대규모 프로그램이라든지 매도세가 많이 나왔는데 자, 에코프로 쪽은 일단은 어제 빠졌던 것의 한 절반 정도 일단 반등세 나서 3.41 91만원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세 흐름이고요. 자, 포스코 쪽에서는 포스코 DX가 5% 나오면서 2차 전지는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어제는 2차 전지가 빠지고 반도체가 버텼다면 오늘은 반도체가 대형주가 좀 빠지면서 2차 전지가 좀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알테오젠이 그동안에 가장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자, 어제 긴 이제 양봉을 이제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거의 2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면서 또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투심이 또 이제 어그러진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을 타면서 내려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볼린저 밴드 하단이 저항대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분봉상의 흐름은 장중에 14만원대 여기가 저항대이 역시 되면서 장중에 13만 6,400원대까지 밀렸다가 여기에서 지금 이중바닥 형태로 14만원 밑단에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수급에서 이제 뭐 보시게 되면 오늘도 프로그램 쪽하고 외국계가 매도세가 나오면서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셀트리온 올라가기 위해서 결국 내용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아니면 이제 매도세라도 뭐 나오지 않는다든지 외국인 매도세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좀처럼 이제 양봉을 형성하기 힘든 어떤 수급 구조란 말이죠. 뭐 국민연금이 뭐 사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기 이게 이제 수급단에서 굉장히 얇아져 있는 셀트리온의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이제 투자 주체별로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9월달 들어서 그냥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합병이건 뭐 9월달 10월달에 모멘텀이든 상관없이 뭐 사모펀드도 팔고, 그러니까 장기 투자 주체가 다 팔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도 외국인인데 기관들이 이렇게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팔고 있는 이유가 참 이게 뭐 저기 결국 합병 이후에 제대로 이제 실적이 나오려고 하면 이 헬스케어의 어떤 재고 관련되는 부분을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그리고 이제 제약 관련되는 합병까지 다 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어떤 이제 핑계의 어떤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수급이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는 상태죠. 개인들만 이제 14만원 그 밑에서 이제 매수 강도를 좀 높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 결국은 이제 회사가 자신했던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에서 3분기 실적이라든지 좋을 거라 기대돼 있습니다. 뭐 오히려 수급들이 얇아지면서 지금 15만원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기준가보다도 지금 13,000원 정도가 더 밑단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뭐 반대 의사 관련되는 품행이나 이제 다음 달에 벌어지게 되는 임시주총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까지 이제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계속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지금 흐름들을 수급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합병 반대 의사 접수 개시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달 23일부터 11월 30일, 그러니까 이제 주총 이후에 주식 매수 청구권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준가 대비해서 이게 주가의 어떤 흐름이 많다라면 이게 뭐 주주마다 다 입장이 틀릴 건데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위로 가 있으면 회사에 부담이 없을 건데 이제 그 규모가 1조 원이 넘어서지 않도록 합병의 청사진을 적극 알리고 있다 이러는데, 결국은 이제 셀트리온은 굉장히 저평가, 헬스케어는 상대적인 어떤 고평가 입장에서 이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장이 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장기 비전 말고 단기적으로 크게 이렇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생산 개발하는 회사인데 여기는 저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흡수합병되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포레이셔가 윗단이죠. 직판이라고 하는 유통을 뭐 깔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이제 시총으로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고평가 영역이거든요. 그렇다고 해가 헬스케어가 이제 합병 관련되는 간담회 이후에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약이 차라리 이제 처음에 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라면 제약과 이제 셀트리온 같이 이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을 하는 이런 수순이 이제 합병을 한 다음에 가장 맞는 어떤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순차병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주가는 부진한 흐름들을 보면서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이하로 가는 아주 지금 참혹한 어떤 주가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당연히 15만원 윗단에 있으면서 20만원대 어떤 흐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했을 건데요. 지금 이제 기관들 하우스들이 대부분 보고 있는 20만원대를 보면 지금 가격으로 보면 무려 한 40% 50%가 올라가야 지금 20만원대 될 정도로 결국 이제 기관들의 어떤 하우스가 이 적정 주가라고 이제 컨센서스를 형성했던 가격 자체하고 지금 형태가 많이 지금 벌어져 버린 어떤 흐름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제 기사는 또 이제 이상한 어떤 이제 뉘앙스가 좀 뜨고 있죠. 주가가 매수 예정가와 비슷한 낮은 자리에서는 개인 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해 놓고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런 기사들은 별로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반대 의사가 표시가
많다고 하는 흐름들 보면 결국 이제 합병 관련되는 어떤 불안전한 흐름들 되면서 주가에는 계속 이제 불안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 1조 관련되는 부분의 회사의 어떤 반응들에 대해서도 지금 긍정적이보다는 변동성 관련되는 부분에 계속 이제 주가는 부진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23일에 임시주총에서 합병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이 3분의 2 이상 이제 출석, 그 다음에 발행 주식 수의 이제 3분의 1 이상 찬성에 이제 승인이 되는데요. 합병안이 이제 승인되면 6개월 이내에 합병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회사가 이야기했듯이 1조 원이 넘으면 합병 계약을 뭐 해제될 수 있다. 마치 뭐 이게 넘으면 해제될 것 같은 어떤 분위기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넘어도 이제 회사가 계속 이제 뭐 CP 발행이라는 이걸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좀 뉘앙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월 달에 3, 4월 달에는 서정진 회장의 이제 복귀로 3, 4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18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14만 원대 밑단으로 좀 내려갔죠.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2분기 실적이 좀 나빠졌고, 3분기 관련되는 부분은 매출 기준으로는 단일제 기준으로 그 공급 계약도 나오듯이 매출 관련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좀 떨어지는 어떤 이제 그 컨시스턴스 관련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뭐 실적 관련되는 합병 관련되는 부분, 명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는 기대감보다는 확실하게 정해지고 난 다음에 뭔가 방향성을 잡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계속 이제 바뀌고, 그래서 당초 기관들도 합병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면 반등의 어떤 촉매조로 기관이, 개인들이 아니라 기관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개인들은 더 많이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사의 그 결의 이후로 더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적단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병 후에 어떤 청사진은 단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전혀 지금 주고 있지 않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진석 이제 이사회 의장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뭐 시장에서는 뭐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그나마 유플라이마 관련해서 일본에서 이제 판매가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뭐 시장에서는 큰 이슈가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시가 비슷한 흐름에서 지금 방향은 음봉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분봉상으로는 이제 쌍바닥 흐름을 나오면서 빨리 14만원권 위로 가는 흐름들을 5장에 만들어내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